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엠넷의 보컬 그룹 만들기 서바이벌 방송인 빌드업 3회 리뷰인데요. 방송은 큰 화제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방송은 2라운드로 가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4인 1조로 팀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했던 멤버가 선택을 받고 그 선택받은 멤버가 팀에서 가장 못한 멤버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잘한 사람 탑, 제일 못한 사람 로우, 그리고 남은 2명이 미들, 이렇게 티어가 구분이 되는 걸로 지난 방송이 끝났어요. 방송을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구분해서 뭘 하는지는 모르죠. 어이구, 제가 가장 잘했다고 선택했던 멤버가 로우 티어로 가네요. 민서? 민서도 아니지 않나? 다음 라운드는 2대2 대결인데 진 팀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라운드예요. 근데 이제 꽤 강력한 베네핏이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직접 팀을 결성하는데요. 탑티어가 먼저 선택을 하고 이후에 미들티어, 이후에 로우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보다 상위 티어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받은 자는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티어들이 일단 원하는 멤버들을 선택하니까 확실히 유리해지겠죠, 팀 구성에. 근데 이게 꼭 로우 티어라고 해서 뭐 불리하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로우 티어에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탑 티어한테 먼저 선택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들이나 로우 중에 어쨌든 결국에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그들끼리 조합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불리할 것 같아요. 같은 티어의 2명 이상의 선택을 받으면 선택을 받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박재엽, 최수환님이 샤이니의 셜록을 부릅니다. 네, 굉장히 잘했어요. 박재엽님에게 딱 맞는 음역대로 편곡이 되어서 박재엽님이 이전 무대보다 부드럽게 가볍게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무대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싱어게인 같은 퀄리티의 무대가 나와야 화제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정도 무대면 제가 기대했던 무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하! 물론 싱어게인의 한 2라운드 정도에 나와서 막 무조건 이긴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올 만한 무대, 평균에 들어갈 수 있는 무대, 좋은 무대가 나왔고요. 박재엽님이 저번 무대보다 잘하고 딱 기대했던 저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최수환님도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다는 게 더 놀라운 포인트죠. 물론 둘의 소리의 질은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최수환님이 이 무대에서는 박재엽님한테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했거든요. 최수환님이 거긴가 아직도? 정확하지 않는데? 인지웅 쪽이랑 붙어서 뭐 해보려던 그 소속사인가? 근데 어쨌든 최수환님도 몸에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올려놔서 스무스하게 갔거든요. 다만 이 노래의 편곡이 지금 경연 무대에 유리한 편곡이 되어서 좀 먹고 들어가는 분위기도 있고 노래를 부를 때 의외로 좀 편한 편곡이 됐어요. 왜냐면 음역대가 높은 음이긴 하지만 비슷한 딱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진 음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일단 고음이 되는 상태에서 고음이 되는 가창자한테는 쉽게 되거든요. 여기서 위아래로 계속 변화를 시키면은 한 가지 공간에서 소리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믹스 보이스를 하면서 힘든데 여기서는 그냥 딱 걸어놓으면은 그 발성으로 쭉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그래서 듣는 거에 비해 엄청 어려운 곡은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만 그래도 피치를 끝까지 유지하기 어려운 곡을 둘 다 끝까지 실수 없이 맞췄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잘한 무대였다고 말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같은 음역대에서 둘 다 똑같은 톤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 편곡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곡의 신나는 분위기를 전부 활용하지는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수를 주기가 첫 무대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했는데 이 빌드업에서 이런 무대가 다시 나오기 힘들 거냐면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고 그래도 이 무대보다 더 좋은 무대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 좀 낮춰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한 94점 정도 드렸을 것 같아요. 다음 무대는 이동훈, 선율님이 하루의 끝을 노래합니다. 이것도 샤이니 멤버인 종현님의 곡이네요. 둘 다 샤이니 노래를 하네. 얘 목이 너무 닫혀있는데? 발성을 너무 이쁘게 내려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건데요. 다 노래를 잘하죠. 그리고 이런 경연 방송을 보면 대부분의 무대가 좋아요. 근데 그중에서 누가 더 좋고 나쁘고를 선택해야 되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저처럼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일단 이 팀에는 90점을 드렸을 것 같아요. 좋은 무대였고 좋은 가창이었는데 서로를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두 보컬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이 노래에서 일단 두 분 모두 노래 기술보다는 감정 표현에 집중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그 저음의 도입부에서 평소보다 훨씬 소리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감정 표현을 한다고 해서 기술을 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술을 통해서 감정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기술에 집착하는 분들은 기술을 쓸 땐 감정 표현을 못하고 감정 표현을 했을 땐 기술을 못 써요. 기술을 통해서 감정 표현을 내는 법을 오히려 그렇게 기술, 발성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선율님한테 그런 느낌이 나. 근데 사실 선율님은 도입부에서 흔들리는 소리는 어느 정도 슬픈 감정 표현으로 납득이 가는 정도였는데, 동아님은 소리가 아예 그냥 너무 먹혀서 잠기듯이 나왔거든요. 원래 좀 오늘 목 상태가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 같아요, 동아님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동아님은 보면은 지금 둘 다 그렇지만 동아님도 저음부터 고음까지 음역대의 폭이 넓거든요. 이걸 크게 커버하려는 보컬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나 이렇게 커버할 수 없죠. 그럼 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음역대를 좀 낮추고 거기서 강한 소리를 만드는 건데, 동아님은 더 넓게 만드시는 창법인데, 그러면은 연결 부분에서 단점들이 나오는데 그걸 얼마나 커버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보컬의 기술은. 근데 지금 동아님도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고음을 내기가 더 힘드니까 고음에서 매끄럽게, 그래서 고음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을 발생하는 방식도 거기 볼륨에 좀 맞춰져 있어서 그게 이렇게 작을 때는 약간 그 둔탁하게 나오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크게 소리를 낼 때는 어차피 그냥 소리를 지르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좋게 나오는데, 그걸 작게 냈을 때는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한 창법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선율님은 기술적으로 워낙 좋은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쁘게 내는 게 아니라 발성을 이쁘게 내는데 기술적으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분이라서 지금도 오늘 노래는 잘 하셨는데, 그래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가스펠, 클래식 보컬처럼 부르는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이 클래식 보컬이란 말은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했지만 무대에서 바로 앞에 있는 관객들을 마이크 없이 감정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오바스러운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그럼 인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요의 측면에서 보자면. 근데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단점이고, 이게 그냥 각자 본인 노래를 할 때는 충분히 잘하는 건데, 이렇게 경연에 부딪히면 상대방보다 뭘 못했느냐로 따지게 되면 나오는 단점이라서 원래는 단점이 아닌 단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팀이 이길 것 같다. 624점. 어쨌든 예상대로 첫 번째 팀이 승리했어요. 네온님과 승우님이 같은 팀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합이 되면 신나는 무대는 되겠지만 터지지 않고 밋밋하게 끝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하이라이트만 잘 터트리면 좋은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선곡은 크러쉬님의 흠칫이 되었어요. 참. 와, 둘 다 노래는 자신의 베스트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창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네오님이 기본적으로 오늘 무대에서는 저번과 다르게 그냥 성대를 눌러서 약간 굵은 소리를 내다가 고음에서는 또 엄청난 그냥 고음을 믹스 보이스로 커버를 하는 바람에 거의 3인조 무대가 되었거든요. 네오님 같은 보통 스타일, 저는 크러쉬 같은 스타일은, 저런 아티스트는 타고난 그루브랑 독특한 창법으로 그 창법을 엄청 기술력을 높여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네오님은 지금 발성도 좋고 기술 컨트롤 실력도 너무 좋거든요. 그 아티스트, 그런 계열 아티스트 중에서도 이 가창 실력은, 기술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크러쉬님보다도 가창 기술은 좋거든요. 근데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가창 기술보다 크러쉬님처럼 그 강한 창법의 기술을 더 숙련도를 높이는 게 결국 나중에 곡이 나왔을 때 더 선명하고 좋게 들리긴 하죠. 근데 어쨌든 승우님도 본인의 베스트를 하고 잘했는데, 이제 네오님 때문에 좀 너무 평범해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두 명이라서
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솔로곡을 두 명이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하고, 무대도 경연 무대라 백댄스 없이 두 명이서 했기 때문에 약간 비어 보이는 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92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팀은 윤인환, 마재경 님이에요. 여기는 뭐 발라드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발라드로 승부를 해서 잘하면 상대는 될 것 같아요. 원래 신나는 노래에 신나는 노래로 부딪히는 것보다 신나는 노래에 그런 전형적인 발라드로 하면은 약간 감성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먹힐 수 있죠. 로이킴님의 그때로 돌아가로 선곡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빼야 돼. 잘했다 이거는. 제가 윤인화님의 저번 무대를 보고 고음을 할 때도 너무 편안하게 해서 오히려 감정 표현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필요한 만큼의 울림을 크게 내셨어요. 그 저번에 긴장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요게 윤인화님의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몸에 들어가는 힘이 저 소리를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정도로 들어가서 지금 이 정도의 가창 실력은 그냥 우리들이 이른바 노래 잘한다는 가수들하고 비교될 만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에서 지금까지 한 사람 중에 어쨌든 윤희아님이 가장 잘했고, 거의 오늘 이 라운드 베스트가 될 것 같은데, 마재경님이 이 무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따라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재경님도 이 노래의 메인 멜로디가 가지고 있는 그 울림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울림을 만들어가면서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티가 많이 났으면 망했을 텐데 아슬아슬하게 소리를 잘 맞춰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 노래를 연습하는 분들, 특히 보컬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교보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